식욕을 억제해서 체중을 확 줄여준다는 소위 기적의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출시되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과 논란을 함께 일으키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이 약으로 14, 15kg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힌 위고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오랜만에 오한진 을지대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몹시 뚱뚱했던 머스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의 비만 치료제라 부른 위고비를 맞고 체중을 확 뺐다 이런 보도가 났었죠. 자, 우리나라에도 출시됐습니다. 첫날부터 품절됐다고요? 네, 양이 얼마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아래 약이죠. 삭센다라고 그 전에 나왔던 약. 삭센다. 예, 네. 그 약이 아주 폭발적으로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못 채우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사가 이제 3년 전에 출시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나왔는데 이 주사제죠. 먹는 분 약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주사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GLP라는 호르몬이 위와 장에서 나오는데 수초간 지속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GLP-1 유사체라고 만들어진 이 약제는 삭센다는 하루 정도 지속 시간이 가고 네. 위고비는 일주일 정도 지속 시간이 일어납니다.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주고 또 위와 장의 운동을 떨어뜨려서 배가 부르다 이런 느낌을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씩 유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래서 체중이 많이 줄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고비는 비만 말고도 치매, 파킨슨 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저도 이걸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거든요. 그러게 아직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킨슨 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치매 환자도 훨씬 더 천천히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약을 썼더니 1년 이내에 치매가 진행되는 것이 18% 감소했더라라고. 대단한 수치 아닌가요? 네, 대단한 수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위고비의 다른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구나 했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횟수가 40%나 줄었다고 하고요. 그게 더 놀랍네요. 네, 그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먹는 횟수도 50%나 줄었다라는 그런 절반 정도가 안 먹는다. 네, 그런 보고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의 또 다른 효과까지 이제 얻게 되면 정말로 비만 물론이고 그 외에 나머지 치료 효과들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아주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100만 원에 가까운 그 약값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이 나는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위고비 앞서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사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제 효과 아까 일주일이라 그러셨는데 그 궁금증도 좀 풀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그 GLP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바로 이게 나오는데 지속 시간이 수초밖에 안 됩니다. 몇 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순식간이겠네요. 그렇죠, 순식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유전체를 조금 바꿨더니 하루가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루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하루만 가도 엄청난 거죠. 이 효과가 일단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더 많이 하게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위와 장의 운동성을 낮춰서 더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초 동안 지속될 때는 사실 별로 느낄 수가 없는데 네. 이게 하루를 지속하게 하니까 밥을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게 되고. 그러니까 세 끼를 안 먹어도 그냥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이러니까 당뇨의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살도 빠지게 되니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전자 조작을 하나 더 해가지고 두 군데를 바꿨더니 일주일이 효과가 지속이 되는 거죠. 참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주사를 한 번만 맞으면 일주일 동안 인슐린 분비도 잘 되고 또 위장의 운동도 떨어지면서 배가 고픈 느낌도 들지 않고 또 포만감이 느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걸 훨씬 줄일 수 있어서 네. 스스로 조금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는 아주 쉽게 조금은 좀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박사님 위고비에 광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전문가로서 약의 어떤 효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 이 주사제,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다시 말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이건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건 뭐 보조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가 없이는 처방받을 수가 없고 진단서 없이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 가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처방을 하려면 진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만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BMI라고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사람. 저게 25가 표준이죠. 그렇습니다. 네. 25 이하가 이제 정상이고, 네. 그다음에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한테 처방을 할 수 있다라고 27 이상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네. 플러스 이제 다른 게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 30 이상이면 그거로 되고, 30은 그러니까 뭐 면허 취소처럼 그것만으로도 위고비 처방을 네, 한다. 가능하고 27 이상이면 다른 질병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만 처방을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조금 살이 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나 좀 쉽게 살 빼고 싶어 이래서 이제 이 처방을 받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분들이 현재 네. 바로 그런 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하나도 살 안 찐 것 같은데 네. 아유, 나 모르는 살이 많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자, 약 모르고 오용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자. 제가 어릴 때 극장이나 드라마 광고에서 숱하게 들었던 경구입니다. 자, 위고비에도 물론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는 있죠? 당연한 얘기죠. 그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작용 기전을 보면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많아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췌장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나옵니다. 아밀라제, 리파제, 그다음에 프로티아제 이런 게 뭐냐면 생물 시간에 들었던 것들이네요.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지방을 소화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소화해내는 소화 효소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과다 분비. 예, 과다 분비는 무슨 뜻이냐? 췌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췌장염 증상이다. 그렇죠. 췌장염이 생겼을 때 이런 이 소화효소들이 많이 분비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이건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혈액을 뽑아와서 자기가 싹센다를 맞아보고 뽑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위고비도 똑같은 작용 기전을 가져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위장관의 소화 작용, 즉 그 작동 시간을 천천히 하게 해서 배가 부른 느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게 어떤 한 달씩 아니 일주일씩 유지가 되다 보니까 좀 길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시경을 하려면 하루만 굶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보통 뭐 12시간, 10시간 금식하면 다 되는데 위고비 주사를 맞으신 분은 그렇게 굶고 가면 위장에 아직 음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예, 안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시경 할 때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디쯤 내려갔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다. 식도를 내려가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런 그 부작용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구역감이나 또는 구토나 설사나 변비 같은 위장관과 관계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함부로 아무나 이 약을 썼다가는 이런 부작용에 깜짝 놀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오한진 교수님 아니더라도 전문의에게 가서 상담받고 내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열풍으로 인한 오남용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처방 대상이 아닌 분들이 이 주사를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살 충동이 늘어나더라. 어이구.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자해 행동도 늘어나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제품 설명서라고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설명서 안에 적시가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 중 정신적 변화에 유의해라. 그래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 갑자기 바뀌는 경우 네.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라라는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특히 또 청소년한테 많습니다. 그렇네요, 10대들. 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이나 갓 20을 넘은 이런 젊은 분들한테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살 뺀다고 위고비 처방해달라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말 자녀들 건강 위해 잘 보고 추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해외 직구 또 SNS 등으로 불법 구매하는 분들 우리나라 이런 거 잘 우회로 찾잖아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식약처는 해외 직구 차단 조치를 내렸는데 더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정말 잘하잖아요. 잘 빠져나가요. 네, 너무너무 잘 찾아내기 때문에 샀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가짜 약이 많이 있습니다. 복제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는 그렇죠. 거짓말 약이 있어요. 거의 위약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주사를 맞는 이런 경우를 지금 외국에서도 자꾸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맞고 무슨 일이 생길지까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SNS상에서 팔리고 있는 또는 그런 걸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글을 보시면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할 필요가 네. 있겠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문제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또 문제가 되고 우리도 이런 전문의약품은 절대로 이런 해외 직구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직구로 살 게 따로 있습니다. 건강과 목숨이 달린 겁니다. 위고비에도 요요 현상 같은 게 있나 본데요. 주사를 끊으면 중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요? 당연히 돌아가죠. 이 약효가 끝나면 금방 다시 식욕도 돌아오고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에 노력이 없다면 체중은 금방 올라갑니다. 더더욱이 위고비로 체중이 줄었다는 것은 지방만 사라진 게 아니고 근육도 같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빠져 있을 때에는 약효가 끝나면 바로 더 빨리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더더욱이 체중도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고비 처방을 받아서 당연히 체중을 줄이고 싶은 BMI 30 이상인 분들이라도 처방을 받아 주사를 맞으면서도 체중을 계속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네. 식욕 억제가 아니라 식단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계속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네. 반드시 요요 현상이 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끝으로요. 섭취 칼로리를 무조건 줄이는 이른바 초저열량 다이어트가 가장 많이 애용되는 방식인데 주의해야 될 점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초저열량 다이어트라는 것은 하루에 500 내지 600kcal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2,500칼로리 정도를 먹는다고 하면 5분의 1밖에 안 먹는 건데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어지럽다, 그다음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
막 몸이 춥다 이런 부작용들을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고요. 또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물 많이 드셔라. 네, 근데 그것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오늘 모르는 얘기 박사님한테 참 많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